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유재풍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물적 담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. 여러분,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. 금전거래에 손해보지 않는 비결이 뭔가?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? 거래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부득이 거래를 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는 포기하는 겁니다.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줬으면 그냥 안 받고 포기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, 꼭 받아야 되겠다,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래라면 확실한 증거를 남겨라, 이런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증거 중에 왕은 공증입니다. 그리고 공증 중에서도 돈거래 관련된 건 공정증서, 빌려준 입장에서는 판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공정증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문제는 아무리 판결문을 많이 받고 또 공정증서를 많이 만들어 놔도 나중에 채무자, 즉 돈 빌려간 사람이, 돈 줄 거 있는 사람이 재산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은 정말 확실한 방법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가하는, 그래서 손해를 덜 보게 하는 물적 담보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저당권인데요. 주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부에 저당 등기를 해 놓는 것입니다. 채권액이 얼마다. 대개 뭐 은행 같은 경우는 뭐 135%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어찌됐건 간에 거래 관계에서 내가 받을 돈이 얼마라는 것을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. 그리고 그 기간이 언제라는 걸, 이거 등기부에 이제 등기를 해 놓으면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는 저당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가령 그 채무자가 자기 소유로 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누구한테 매도한다 하더라도 그 저당권을 그대로 갖게 되거든요. 갖고 가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부채를 갚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저당권입니다. 물론 부동산이 이제 기본적인 것이긴 한데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 권리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요.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등기한 선박 또는 임목법에 의한 임목, 그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, 그리고 건설기계, 소형선박, 자동차,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제 유치권이 있는데요. 이것은 해당 채권이 그 물건 때문에 생긴 경우에 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그 물건의 점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는 겁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? 자동차 수리점입니다. 자동차 고쳤지 않습니까? 수리했지 않습니까? 그럼 돈 받기 전에 자동차 안 돌려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것이 유치권의 전형적인 것인데요. 부동산에 대해서도 인정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디 다니시다 보면은 건물 다 올라갔는데 무슨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하면서 플래카드 걸고 이런 것도 뭐 쇠사슬로 쳐 있고 뭐 이런 거 가끔 보지 않습니까? 바로 그것입니다. 부동산에 대해서도 말하자면 건축업자가 다 완공이 됐는데 그 발주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대금 다 줄 때까지 점유권을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. 말하자면 다 시건장치를 해놓고 열쇠를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. 그리고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고 또 거기에 플래카드를 걸고 법원에 이제 뭐 이런 유치권 신고를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 질권이 있는데, 질권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당포 같은 거예요. 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다 압니다. 젊은 분들은 잘 이해 못하지만 예전에 학생 시절에 돈 없으면 이렇게 전당포에 시계 이렇게 잡히고 몇만 원 빌려서 뭐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뭐 어디 가고 한 다음에 돈 생기면 가서 찾아오고 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. 요즘은 이제 금융제도가 많이 발달이 돼서 이런 그 전당포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. 간혹 이제 정선 카지노 앞에 가면 거기에는 아직도 전당사라고 해가지고 이런 전당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렇게 그 물건의 소유권의 점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고 또 돈을 지급받을 때까지, 변제받을 때까지 그냥 점유를 취득하고 있음으로써 채무자에게 그 변제를 압박하는 그런 수단이 바로 이제 질권인 것이죠. 근데 이제 이 질권은 이제 유채물, 동산뿐만 아니라 양동성을 가지는 재산권에 대해서도 인정된 권리질권이라는 것이 이제 별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. 이를 이상과 같이 민법상 전형적인 담보물권에 대해서 특별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. 동산,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입니다. 원래 이제 등기제도는
부동산에 대해서만, 부동산이 두 가지거든요. 건물하고 또 토지. 우리나라 법제상 두 가지만 부동산인데 거기에 대해서만 등기제도가 인정이 되는데, 물론 다른 경우에도 특별히 이제 등기제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한 10여 년 전에 생긴 이 법은 동산, 채권 등을 등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담보를 설정한 특별법인데, 이것과 기존에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것 전형적인 민법상의 담보물권과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바로 등기를 함으로써, 동산이지만 또는 그 채권이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특별히 담보권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. 기타 뭐 가등기 담보,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다음번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키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. 제가 한 24년 전쯤부터 본격적으로 스키를 탔습니다. 이제 마흔이 되면서부터 여기저기 스키장이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저도 스키장 회원권을 사가지고 이제 스키를 본격적으로 많이 타게 됐습니다. 그래서 겨울이면 한 3개월 동안은 12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는 거의 2달 반 정도는 스키장에 자주 가는데요. 대신에 이제 봄부터는 골프를 하지만 골프를 못하는 그런 겨울 스포츠로서 최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그런데 이 스키가 상당히 배우기도 쉽지 않고 또 장비가 일단 무거워요. 스키 플레이트 판 있지 않습니까? 스키 판도 무겁고 또 무엇보다도 힘든 게 부츠예요. 부츠도 굉장히 무겁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신고서 걸어 다니려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들고 무거워서 보통의 열정 아니면 안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안전장구로서 이제 헬멧을 써야 되거든요. 근데 스키에는 이제 베이직 스키라고 그래갖고 스키판을 이렇게 설면에 쫙 반듯하게 대가지고 이제 미끄러지면서 스키딩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내려오는 방식이 있고요. 카빙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키 플레이트에 날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두 줄로 쭉 가는 거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스키에서 가장 즐거운 것은 이렇게 카빙 롱턴. 이제 턴의 방식, 도는 방식으로 S자로 이렇게 도는데, 거기에서도 롱턴, 미들턴, 숏턴이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롱턴은 크게 이게 도는 것이고요. 미들턴은 중간으로, 그리고 숏턴 아주 짧게 도는 이런 방식인데, 가장 선호하는 것은 카빙 롱턴이죠. 아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. 우리나라의 스키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용평 대관령 옆에 있는 용평 스키장 같은 경우, 지난번에 이제 동계 올림픽도 열리지 않았습니까? 이제 그런 데서 높은 레인보우 슬로프나 이런 데서 경사 45도, 50도 넘는 이런 데서 한 2, 3km 되는 데를 달려 내려오는 그 기분, 그 짜릿함이란 것은 타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그런 것이거든요. 그래서 겨울에는 나도 한번 스키장 가보고 싶다. 저 이제 올해 이제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한번 설원을 달려보는 거, 이런 것도 또 건강을 위해서나 정서를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. 길을 걸었지 누군가 옆에 있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알아버렸네. 이미 그대 떠난 후라는 걸 나는 혼자 걷고 있던 거지. 갑자기 바람이 차가워지네. 마음은 얼고 나는 그곳에 서서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지. 마치 얼어버린 사람처럼 나는 놀라서 있던 거지. 달빛이 숨어 흐느끼고 있네.